기업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오늘은요, 서로 싸우는 두 기업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싸움 얘기처럼 또 재밌는 게 없잖아요. 바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입니다. 시작부터 아주 거창합니다. 두 기업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것도 7조 8천억 원짜리 국방 사업을 가지고 도대체 두 기업 왜 싸우는 거예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라는 사업을 두고 경쟁하는 건데요. 구축함이 뭐예요? 가까운 바다는 초기함이나 호위함이 임무를 수행하고 먼 바다는 구축함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주력 무기, 주력함 이렇게 주력함.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항공모함으로 평가하지 않나? 항공모함 갖고 있는 나라가 많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아직 항공모함이 그렇지. 없고요. 항공모함을 제외하고 한 나라의 해군력이 얼마큼 되느냐 그거를 판단할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구축함이 몇 대고 얘네들 성능이 얼마큼 되느냐 그렇구나. 이걸 보고 해군력을 측정합니다. 되게 중요한 사업이네. 그렇죠. 이번 사업은. 그렇죠. 먼저 이제 KDDX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지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지스는 제우스의 방패죠. 물론 제우스 말고 가끔씩 아테나 여신도 들고 아폴론도 가끔씩 듭니다. 뭐 신의 방패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이지스가 정확히 배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지스는 시스템 이름입니다. 로키드 마틴사에서 만든 시스템인데 전투함은 배라는 선체와 그 선체에 들어가는 100여 가지의 무기와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기와 장비라고 하면 뭐 레이더가 있을 것이고 소나가 있을 것이고 센서가 있을 것이고 대공, 대잠, 대함 미사일 등이 있겠죠. 이거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람의 눈, 코, 입, 팔다리라고 비유할 수 있을 텐데 이 눈, 코, 입과 팔다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일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지스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 함정을 향해서 어뢰를 쏘고 함포를 발사하고 무인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지스 함은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급한 빨리 대응해야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각 무기에게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지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이지스 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08년에 세종대왕함이라고 처음으로 도입돼 있어요. 당시 진수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격스럽다.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이 진짜요? 구축된 거였거든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번 세종대왕함, 2번 율곡2함, 3번 서해유성함 이렇게 도입이 돼요. 당시 세종대왕함 한 대가 한 1조 정도, 세 대가 도입됐는데 한 대가 1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올해 세종대왕함을 뛰어넘는 정조대왕함이 정조 도입이 됩니다. 2번 함이 2026년도에, 3번 함이 그 이후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다 세 대씩 만들어요? 365일 내내 전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배는 한 대는 작전을 나가요. 한 대는 고치고요, 수리하고요. 다른 한 대는 교육훈련을 해요. 그래서 세대가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하긴 뭐 저도 이제 군대 보면 항상 탱크고 장갑 차고 뭐고 항상 수리를 맨날 해야 되죠. 수리를 해야 돼. 그렇죠. 맨날 고장나. 근데 모든 배를 다 새차시 만드는 건 아니에요. 365일 내내 작전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기뢰를 부설하는 함, 기뢰부설함, 잠수함, 구조함, 훈련함 이런 배들은 한 대밖에 안 만들었어요.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함보다 더 큰 거예요? 약간 커졌죠. 약간? 약간 커졌는데 가장 큰 차이는 전반적으로 무기와 장비의 성능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탄도미사일의 요격 기능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세종대왕도 다른 것도 다 탐지하고 요격까지 하는데 탄도미사일까지는 탐지만 하고 요격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육군이라든지 이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제 정조대왕함부터는 탄도미사일을 정조대왕함이 직접 맞출 수 있다. 큰 차이네. 그럼 세종대왕함도 이지스함이고, 그렇죠? 정조대왕함도 이지스함이고, 그러면 이번에 HD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이 싸우고 있는 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는 또 도대체 뭐예요? 정조대왕급과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세종대왕함은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조대왕함도 탐지 추적 요격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탐지 추적을 할 수 있는 배는 기존에 6대였는데 KDDX 6대가 만들어지면 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은 기존 6대에서 12대가 되는 것이고요. 탐지 추적 요격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은 기존 3대에서 9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해상력에서 삼축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국방력적으로. 삼축이요? 삼축이 네. 뭐예요? 삼축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 정책인데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을 발사하려고 할 때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탐지해서 먼저 때린다. 이게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게 이축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탄도미사일 쐈어.
이거를 공중에서 요격한다. 두 번째. 두 번째. 이후에 대량으로 응징 보복한다. 이게 세 번째. 아. 이게 이제 삼축 체제라고 하는데 이 해상용 삼축 체계가 완성되는 거죠. 여기서는 탐지도 하고 추적도 하고 요격도 하고 또 대량 응징 보복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국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만들면 뭐 어떤 장점이 있어요? 우리 기술을 만들면 일단 유지보수 정비가 편하겠죠. 굳이 외국의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 배를 만드는 업체는 해외 정부에게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지스 시스템을 조선사가 혼자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국책 연구기관, 각 무기를 납품하는 국내 그러겠지. 업체, 뭐 미사일 만드는 LIG 것도 있을 거고, 넥스원, 레이더 뭐 만드는 것도 있을 하나솔루션, 거고. 뭐 현대로템, 뭐 이런 업체들이 다 있을 건데 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지스함을 만들죠. 이지스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래도 요 만드는 책임은 조선사가 지겠죠. 그러니까 조선사가 야 우리가 이거 만들어서 경험이 있어. 물론 나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나는 이 많은 무기와 장비들을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봤어. 우리랑 계약하면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KDDX 사업이 왜 중요한지, 이게 뭐 얼마나 큰 사업인지, 얼마나 돈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싸우는구나. 근데 지금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싸우는 또 다른 쟁점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려면 함정이라는 무기가 어떻게 도입됐는지 이 단계를 좀 아는 게 좋아요. 무기를 도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사오거나 혹은 빌려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보통 배를 한창 만드는데 10년이 걸리거든요. 이 KDDX 사업을 비춰보면 2011년 11월에 군의 합동참모본부에서 장기 신규 소요를 결정해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군 작전을 시행하는데 이러이러한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2012년 10월에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이죠. 2012년 말부터 2013년까지 개념 설계를 합니다. 개념 설계를 하면 작전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컨셉이면 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런 작전을 하려면 이런 무기 컨셉 같은 거 가져가면 될 거다. 그렇죠, 이런 거 맞습니다. 결정하는 거. 네네. 그래서 2018년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방위산업추진위원회, 방추위라고 하죠. 여기서 연구 개발을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인 연구 개발이 진행되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맡습니다. 최근에 기본 설계가 끝났고요. 기본 설계가 끝나면 이거 전투역으로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요. 쓸만하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후에 상세 설계와 선도함, 그러니까 일반함 건조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함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후속함, 총 6대니까 5대의 후속함이 있겠죠. 후속함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KDDX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상세 설계와 일반함을 누구한테 맡기느냐를 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위사업청 시행 규칙에 보면 기본 설계를 하는 업체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상세 설계와 일반함 건조를 맡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현대중공업이 그러면은 이것도 맡아야 되네, 상세 설계도. 그렇죠. 음. 시행 규칙상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전제가 있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뭐 특별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좀 전에 기본 설계 앞 단계에서 개념 설계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개념 설계를 한 게 하나오션이에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에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해군 본부에 가서 기밀을 훔쳐와요. 어떤 기밀을? KDDX 관련한 기밀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함정에 대한 기밀도 있어요. 훔쳐온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까지는 팩트? 훔쳐와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하나오션의 주장은 특별 문제가 생겼네. 걔들 말에 따르면. 특별한 문제인 거다라고 하나오션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HD 현대중공업이 수익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특별한 문제니까 수익 계약하면 안 되고 경쟁 입찰하자? 경쟁 입찰을 하자라는 게 하나오션의 입장인 어. 거예요. 이에 반해서 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은 중간에 한번 쭉 늘어졌는데 기간이 늘어졌는데 우리가 참고한 것은 이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 연구를 보고 한 것이지 대우조선해양의 개념 설계를 참고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이제 방사청이 판단을 하겠지만 방위사업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표나 임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면 청렴서약을 위반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에는 청렴서약을 위반하면 5년간 입찰을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 2월 27일 방위사업청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현대중공업은 임원이나 대표가 개입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입찰 자격은 된다. 그냥 직원들이 한 거다? 직원들이 한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3월 4일에 하나오션이 경찰청에 고발을 해요. 야 이거 봐라. 이거는 직원들이 군사 기밀을 빼돌려 와서 이거를 회사 서버에 올려놓고 보안 감사가 나오면 회사 서버 해당 서버 끊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황상 보면 누가 봐도 대표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3월 여기까지가 지금 두 기업이 서로 다투는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앞으로 또 뭐가 남아 있어요? 5월 달에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기존대로 기본 설계를 한 업체한테 그러니까 현대중공업한테 상세 설계 및
일반항 건조를 맡길 것인지, 그러니까 수익 개각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수익 개각을 한다고 하면 경기가 끝나는 거죠.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다시 한번 겨루게 되는 거죠. 다시 겨루게 된다면 하나오션이 더 유리할까라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 기밀을 빼돌린 것 때문에 보안 감점 마이너스 1.8점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쟁에서 수주하느냐 마느냐는 1점 차이로 결정이 돼요. 1.8점 감점이면 엄청 큰 그렇죠, 점수구나. 그렇죠. 네. 당락을 그러면 좌우할 수 있는. 그럼 하나오션의 입장에서는 일단 경쟁 입찰까지 가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제가 아까 상세 설계 및 선도함을 건축한 다음에 이 설계도를 가지고 후속함을 만들게 돼 있어요. 총 6대 만드니까 1번 함을 만든 다음에 5대를 더 만들어야겠죠. 1번 함을 만든 업체가 후속함 5대를 다 만드는 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5함이 후속함이 있는데 선도함을 만든 업체가 3함을 건설하고 나머지 만들고 나머지 2개는 다른 다른 업체 주고 업체가 이렇게 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업체가 다 갖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1번 함을 건조하는 업체는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는 1번 함을 만들었다. 우리는 상세 설계를 해서 건조할 수 있게 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다. 한국 기업이 한국 기술로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었어. 이거 너희들 미국 거보다 싸게 줄게. 살래? 그렇지. 우리 전투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성비거든요. 이 가격에 이걸 준다. 근데 미국 거보다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 그렇게 해외 정부를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수함이나 군함의 10년간의 향후 시장이 320조에 달한다. 그리고 이 군함을 유지 보수 정비하는 시장이 75조 원에 달한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물론 그 시장을 우리가 다 먹는 건 아니지만 그 시장을 향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사업을 따낸 업체는요. 그리고 군함이나 잠수함 같은 특수선 사업은 일반 상선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가령 뭐 기업에서 경기가 안 좋은데 수천억 원 하는 배를 새로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선의 시장은 세계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만 잠수함이나 군함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국방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좀 더 안정적인 수요차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다른 업체는 다른 업체는 팔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세일즈 영향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구나. 결국 중요한 거는 선도함을 누가 만드냐. 그렇죠. 이게- 선도함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해외에서 영업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결정이 5월에 나온다. 그렇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로벌로 뻗어가는 K방산산업 여기에서 특히 구축함 관련 사업에서 이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를 두고 지금 양사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양대 두 조선사가. 그렇게 보면 일단 되는 거군요. 지금까지 KDDX 사업을 둘러싸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 어떻게 지금 다퉈오고 있는지 쟁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5월까지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요. 저희 세상의 모든 기업은 기업하느라 꼭 집어서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